YK김 소방기술사원책 제88보입니다. 제목은 제 연설비 56 고층 건물에서의 피난안전수칙을 아십니까? 부속실 제형 건물에서의 피난안전수칙을 아십니까? 부제목으로 부속실 제형 건물에서 화재실 피난과 피난층 5개 피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로 하였습니다. 앞 제87보 영상에서 보았듯이 소방청, 소방기술사회, 화재소방학회 모두 현재의 부속실 재현 설비를 문제없다고 고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불법적인 부속실 단독 재현은 계속 설치되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속실 재현 설비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고층 건물 피난 안전 수칙이 있을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속실 제형 건물 피난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속실 재현 설비의 설계는 5개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므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빌딩에 우리 사는 분들에게 이런 안내문을 붙여서 알려야 할 것입니다. 피난안전 안내문, 화재가 발생 시에는 계단실로 피난한 사람은 건물 외부로 나가지 마시고 계단실에 대기하셔야 합니다. 화재실 거주자가 모두 계단실로 나오고 화재실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방대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소화 구조 활동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참으로 지켜주기 어려운 수칙입니다. 그러나 이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화재실 피난과 피난층에서의 5개 피난이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를 알아야 됩니다. 1. 2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고 재현설비의 작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 모든 부속실에 극기電波가 작동하여 기압을 형성하기 위해 바람이 공급됩니다. 3. 동시에 계단실의 모든 창문이 폐쇄되고 계단실과 부속실 간의 출입문도 자동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경보를 감지한 2층 화재실과 3층 직상층 거주자가 피난을 시작하였습니다. 2층에서 10명, 3층에서 10명 정도가 피난을 하였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속실을 경유하여 계단실로 피난하여 피난층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 화재실에서 부속실로 들어가고 또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와 1층으로 우르르 모여서 그리고 3층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1층에 빡빡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화재실에 사람이 모두 나왔다. 그래서 이 문이 닫혔다. 이 문도 닫혔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문을 열고 이렇게 피난하는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실의 문이 이게 방화문들이 이게 닫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피난 그러니까 5개로 피난하려면은 그래서 5번째 피난 측에서 로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로비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로비와 외부가 연결된 이 문들은 자동문이 보통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출입문은 자동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면은 이 자동문들은 모두 개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풍실 구조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비로 들어가지 말라는 수칙이 여기서 로비로 들어가지 말라는 수칙이 잘 지키시기 어렵겠죠. 여기 먼저 내려온 사람이 막 달려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군대 훈련하듯이 뭐 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위 1, 2, 3 세 문이 동시에 열린다면은 이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이 로비로 들어가는 문이 동시에 열린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그림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화재실에서 이리로 나오고 부속실 계단실로 나오고 또 1층 계단실에서는 로비로 해서 5개로 이렇게 피난하는 상황, 세 문이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부속실에 여기서 나오고 있던 급기는 화재실 연령기가 부속실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 화재실에서 화재가 커져서 옆에 창문들이 뻥 터지지 않는 한은 여기는 급격한 이제 팽창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막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부속실 급기는 여기 이쪽에 나오는 연령기를 따라서 계단실로 나와버리고 방연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로 들어온 연령기에 의해서 계단실은 더워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꿀뚝 현상이 심하게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꿀뚝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진공이 걸리죠. 그래서 화재실에 그 연령기들을 이제는 막 빨아들이게 됩니다. 문이 자동으로 또 사람이 일부러 닫아주지도 못합니다. 더 뜨거워서 못 닫고 압력이 낮아서 당기기 때문에 또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꿀뚝화되어 버린 고층 버려서 고층부의 기압은 이 중성면 이상의 기압은 이게 고압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층부의 거실에 있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피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칙이 잘 지켜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잘 지켜질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층에 있는 거주자들은 섣불리 계단실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층 비화재 거실 거주자는 계단실로 들어가지 말고 거실에서 연기 침투를 저지하는 방안, 문틈을 테이프로 바르고 젖은 옷들로 막 이제 바르면서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외부와 접하는 창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외부 피난을 할까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그런 눈치껏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부속실 제형 건물에서의 화재 시 피난 상황을 가정해 피난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지켜질 확률이 거의 없어 별로 좋은 수칙이 아닌 것 같죠. 소방인 여러분도 소방청이나 소방기술사회에서도 적절한 피난 안전 수칙을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고 없으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하는 분들도 이런 거를 고층 건물에서의 피난 안전 행동에 대해 기술하라는 등의 시험 문제도 좀 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인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은 전부 해본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도 마땅한 합리적 피난 안전 수칙이 마련되기가 어렵겠지요. 그것이 어렵다면은 빨리 부속실 재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